자, 269페이지 공유부터 봅시다. 262조 한번 볼까요? 1항 보면은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는, 여러 명의 소유로 된 때는 공유로 한다. 라고 했습니다.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균등 동그라미, 추정 동그라미,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자, 가로 1번 공유 및 지분의 법률적 성질, 세 번째 줄 중간부터 밑줄. 아무런 인적 결합관계 내지 단체적 통제가 없는 여러 명의 개인으로서 하나의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를 공유라고 합니다. 자, 공유관계 성립은 그게 우리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즉 당사자 의사표시에서 성립할 수 있고 또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먼저 법률에 의한 성립입니다. 두 번째 줄 밑줄. 하나의 물건을 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합의에 의해서 공유가 성립된다. 자, 방가루 2번 보면 법률의 규정에 의한 성립 있죠. 한 6가지 쭉 나열되어 있죠.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 동그라미 6번 밑에 보면은 밑줄, 그 다음 줄 공유로 추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라든지 담이라든지 국어라든지 또 기속불명의 부부재산이라든지 또 기속불명의 가족재산 등은 공유로 추정됩니다. 추정된다. 자, 공유 지분입니다. 공유 부분이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정리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자, 공유에서 이제 지분 먼저 볼게요. 지분 먼저. 지분. 자, 첫 번째, 우리 보통 지분은 갑이 3분의 1, 을이 3분의 1, 병이 3분의 1, 하나의 물건을 여러 사람이 지분에 의해서 소유하는 형태를 우리가 말한다? 공유랍니다. 공유. 자, 그러면은 각 공유자는 자기 지분만큼 배타적으로 지배하는지, 즉 자기 지분만큼 사용 수익하는지 그게 않습니다. 각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합니다. 사용 수익한다. 그래서 갑은 각 공유자는 자기 지분만큼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게 아닙니다. 배타적으로 지배하지 않고 공유물 전체를 뭐한다? 사용 수익합니다. 자, 우리 자동차를 합시다. 자동차 3명이 3분의 1 지분, 갑, 을, 병이 3분의 1 지분씩 공유를 하고 있다 합시다. 그럼 어떻게 전부 사용한다고요? 시간을 정해서 하루 24시간 3명이면 8시간씩 전부 사용을 한다든가. 이렇게 공유물 전부 사용 수익한다는 거. 그래서 이 지분만큼 배타적으로 지배하지 않는다는 거. 이 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분만큼 배타적 지배하지 않는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지분은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지분을 뭐 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습니다. 양도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고 담보 제공할 수 있고. 자, 갑은 자기 지분만큼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뭐 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다. 전에게 처분한다든가. 아니면 갑은 자기 지분만큼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다든가. 전 담보 제공할 수 있고. 자, 세 번째, 지분을 뭐 할 수 있다? 포기할 수 있다. 지분 포기. 지분 포기도 할 수 있다. 이처럼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지분을 자유스럽게 뭐 할 수 있다? 양도할 수 있다.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 지분을 포기할 수 있다. 특히 이 지분 포기는 다른 공유자들에게 지분 비율제로 귀속됩니다. 좋습니다. 지분을 포기하게 되면 국가로 귀속되는 게 아니라, 국가로 귀속이 아니라 다른 공유자들에게 지분 비율제로 뭐한다? 귀속된다는 거. 자, 세 번째. 자, 이 지분,
자, 먼저 책을 먼저 한번 봅시다. 자, 270페이지 봅시다. 가로 2번. 지분 비율에는 공유물 전부 사용 수익입니다. 사용 수익. 자, 각 공유자는 밑줄, 두 번째 줄까지 밑줄. 각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 동그라미,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즉, 공유물 중 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특정 일부분을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게 아닙니다.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게 아니다. 자, 지분의 처분입니다. 가로 3번. 자, 각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양도 가로하시고, 담보 제공 가로하시고, 포기 가로하시고, 포기 등 자유로이 뭐 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다. 여기까지 밑줄. 자, 반가로 두 번째. 첫 번째 중간부터 밑줄. 공유자 전원이 공유물을 하나의 매매 계약으로 매도한 경우라도 각 지분의 이전 의무를 불가분으로 이행하기로 약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공유 지분별로 별개의 매매 계약이 성립된다. 저는 갑, 을, 병이 정에게 매매를 하게 되면은 불가분적으로 매매한다는 다른 어떤 특약이 없는 한 각자 자기 지분만큼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겁니다. 각자. 자, 이 때문에 정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갑만 자기 지분만큼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반가로 2번. 자, 가로 4번 지분의 탄력성입니다.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또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는, 자, 포기하거나 지분 포기 밑줄, 또 상속인 없이 사망 밑줄. 자, 그러면 상속인이 있으면 누구한테 기속된다는 거예요? 상속인한테. 이게 합의가 틀립니다. 합의는 상속인한테 기속되지 않습니다. 합의자한테 기속됩니다. 자, 공유는 일단 상속인한테 기속되고 상속인이 없거나 또는 지분을 포기할 때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이 없을 때는 다른 공유자 지분 비율대로 기속된다는 거, 국가로 기속되지 않습니다. 국가로 기속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시고, 그래서 다른 공유자 각 지분의 비율로 기속된다. 밑줄 그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분은 이렇게 처분, 담보 제공, 지분 포기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공유물 전부 지분의 비율대로 사용 수익한다는 거, 그래서 지분만큼 배타적 지배하는 게 아닙니다. 일부분만큼. 이 점 꼭 주의하시고. 자, 두 번째, 공유물입니다. 첫 번째, 처분과 변경입니다. 자,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려면은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자, 우리 처분은 뭐 소유권 이전이라든지 저당권 설정이라든지 전세권 설정, 뭐 지상권 설정, 전부 다 또 처분행위입니다. 꼭 소유권만 이전한다 해서 처분행위 아니라 이 지상권을 설정한다든가 전세권을 설정한다든가 또 뭐다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도 뭐다 처분행위입니다. 처분행위. 처분행위는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거. 자, 변경도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자, 만약에 공유자 1인이 처분하게 되면, 자, 예를 들어서 갑이 3분의 1, 을이 3분의 1, 병이 3분의 1, 각 하나의 물건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이 갑이 뭐 등기를 유지하든 간에 저에게 매매를 한 경우입니다. 동의 없이. 자, 처분하려면은 다른 공유자 동의를 얻어야 된다 했잖아요. 그렇죠? 다른 공유자 동의를 얻지 않고 매매했다면은, 자, 이 갑은 무권리자입니다. 처분 권한이 없는 자가 처분하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자, 그렇죠. 우리 판례는, 자, A적으로 갑의 지분만큼은 유효합니다. 자기 지분을 처분하기 때문에 자기 지분만큼은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른 공유자, 을과 병은
을과 병은 정에게 공유물 반환 전부 소유권 이전기 맞서 청구할 수 있느냐? 전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부 지분은 3분의 1은 유효하기 때문에 전부 말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 자, 또는 자기 지분만큼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구할 수 있다. 이처럼 공유자 1인이 처분하게 되면 동의 없이 처분하게 되면 처분 권한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보다 무효입니다. 무효입니다. 그래서 다른 공유자는 무효지만은 전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왜? 가부 지분만큼은 유효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지분만큼 소유권 이전 등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처분 변경에 있어서. 자, 우리 책을 한번 봅시다. 271페이지. 자, 264조입니다.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 동그라미, 처분 동그라미, 변경 동그라미 하지 못한다. 밑줄 그어두시기 바랍니다.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는 거. 자, 방가로 2번이 그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갑, 을, 병이 각 6분의 4. 여기서는 가반수와 상관이 없습니다. 6분의 4, 6분의 1, 6분의 1 지분으로 공유하는 X토지를 갑이 단독으로 A에게 매도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친 경우 A 명의의 이전 등기는 무효입니다. 다만 을과 병은 갑의 지분 범위 내에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갑의 지분만큼은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이처럼 공유 부동산을 처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처분권자의 처분 범위 내에서는 그 등기가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공유물의 관리행위입니다. 공유물의 이용과 개당행위입니다. 관리행위죠. 자, 관리행위는 각 공유자의 지분 가반수로 결정합니다. 지분의 가반수입니다. 지분의 가반수로 결정한다. 자, 공유자 수가 아닙니다. 공유자 수가 아니라 지분의 가반수입니다. 지분의 가반수로 결정한다. 가반수로 결정한다. 자, 여기서도 이제 주의할 점. 가반수권자입니다. 자, 이 가반수권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관리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가반수권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관리행위 할 수 있습니다. 관리행위 할 수 있다. 자, 이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관리행위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든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든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든가, 이거는 관리행위입니다. 관리행위. 이러한 관리행위는 가반수권자는 다른 공유자마다 동의를 얻지 않고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다? 관리행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건물 신축은 관리행위 아닙니다. 건물 신축은 처분행위입니다. 처분행위는 당연히 못합니다.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건물 신축은 관리행위 아닙니다. 처분행위입니다. 처분행위. 관리행위가 아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갑이 6분의 4, 을이 6분의 1, 병이 6분의 1. 자, 우리 가반수 2분의 1은 반수예요. 가반수 아닙니다. 2분의 1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반수에 과자 붙이잖아요. 그렇죠? 과반수. 2분의 반수를 넘어야 됩니다. 2분의 1은 가반수 아닙니다. 자, 6분의 4는 가반수죠. 자, 이 가반수권자는 저에게 동의 없이,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임대할 수 있습니다. 임대할 수 있습니다. 임대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다른 공유자 을과 병은 병에게 목적물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정은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이 갑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다른 공유자는 이 정에게 목적물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자, 이게 토지라면은 A 토지라면은 자, 은은 갑과 정 간의 임대차 계약을 토지 임대차 계약체라고 건물을 신축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건물 신축하게 되면은 을과 병은 이 건물을 철거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방해 배제도 할 수 없다는 거. 방해 배제. 방해 배제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다. 자, 그럼 또 을과 병은 각자 저에게 자기 지분만큼 부당이익 반환 청구할 수 있냐? 부당이익 반환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청구할 수 없다. 그럼 누구한테 청구해야 돼요? 자, 갑한테 자기 지분만큼 부당이익 반환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지분 부당이익 반환 청구해야 된다. 청구해야 된다. 그래서 이 가반수권자 문제가 잘 나오니까 이거 정리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른 공유자는 이 임차인에게 목적물 반환 청구라든지 방해 배제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기 지분만큼 부당이익 반환 청구할 수 없고 누구한테? 갑한테 자기 지분만큼 부당이익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좀 꼭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봅시다. 271페이지. 가로 1번 공유물의 이용과 계량과 보존행위입니다.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리 동그라미.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지분의 가반수로 결정합니다. 공유자 지분의 가반수. 가로하시기 바랍니다. 가반수. 공유자 지분의 가반수로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반가로 1번 이용 계량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첫 번째 줄 하단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분의 가반수로 결정하며 가반수 지분을 가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모을 수 있다. 결정할 수 있다. 자, 동그라미 2번 271페이지 동그라미 2번 공유 건물을 임대 동그라미 임대하거나 그 임대차를 해지하는 것은 관리행위에 해당된다. 해지 동그라미. 자, 갑을 병이 서로 공유로 공동으로 자, 임대차 계약 서로 합의해서 갑을 병이 서로 합의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합시다. 임대차 계약. 나중에 을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가반수권자 스스로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해지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도 할 수 있고 임대차 계약 해지도 관리행위이기 때문에 가반수권자 얼마든지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272페이지. 자, 3, 4, 5번 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3번. 자, 가반수 지분권을 가진 자가 공유토지의 특정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것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 방법으로서 적법하다. 적법하다. 네 번째 줄부터 밑줄, 중간부터 다른 공유자에 대해서는 그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익 반환 의무가 있다. 갑을 얘기죠. 갑은 누다? 을병한테 을병 지분만큼 부당이익 의무를 부담합니다. 갑은. 근데 을병은 각자마다 정에게 자기 지분만큼 부당이익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없다. 이제 4번 봅시다. 4번. 그 4번입니다. 동그라미 4번. 세 번째 줄까지 밑줄.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한 가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는 점유자에 대하여 소수지분 공유자는 점유배제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없고 또 부당이익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 내용이다 지금. 자, 동그라미 5번. 가반수 지분권자 하여 나대지에 새로의 건물을 신축하는, 아까 건물을 신축한 것은 처분행위지 관리행위가 아닙니다. 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공유물의 이용 계량이 세 번째입니다. 보존행위입니다.
자, 우리 보정행위는 관리행위죠. 각자 할 수 있다 했습니다. 각자. 각자 할 수 있다. 각자 할 수 있다. 자, 동그라미 1번 봅시다. 보존행위는 물건의 멸실, 훼손을 방지하고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를 우리가 말한다. 보존행위란다. 자, 동그라미 2번 밑줄, 전문 밑줄. 제3자가 공유물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각 공유자는 그 지분에 따른 점유 이전을 청구할 수 있으며 물론 단독으로 자기에게 전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자, 갑이 3분의 1, 을이 3분의 1, 병이 3분의 1 이처럼 하나의 물건에 공동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이 불법으로 점유했습니다. 불법 점유. 불법으로 정의 점유라고 합니다. 자, A 토지를 합시다. 뭐 불법으로 점유하고 건물을 뭐 신축한다든가. 자, 그러면 각 공유자는 저에게 목적물 반환, 전부 목적물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존행위로서. 우리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각자 목적물 전부 반환 청구. 반환 청구할 수 있고, 자, 자기 지분만큼 뭘 청구할 수 있다? 자기 지분만큼 부당일 반환 청구할 수 있고, 또 불법으로 점유했기 때문에 불법행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항상 부당일 반환 청구한다. 손해배상 청구한다면 자기 지분만큼 청구할 수 있다. 전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기 지분만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또 부당일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는입니다. 또는 부당일반을 청구할 수 있다. 자, 그게 이제 내용이 동그라미 2번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 끝에 보면 다만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는 이 부당일반을 청구권은 공유물 전부에 대해서가 아니라 뭐다? 자신의 지분에 상응하는 범위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그 내용입니다. 끝까지 밑줄. 자, 273페이지. 자, 공유물의 소수 지분권자도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단히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다른 소수 지분권자 등을 상대로 공유물 보존행위에서 공유물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정이 불법 점유한 게 아니라 갑이 전부 사용 수익한다 합시다. 자, 세 번째. 소수 지분권자입니다. 그래서 가반수 지분권자, 이 소수 지분권자 잘 알아두셔야 돼요. 소수 지분권자. 자, 이처럼 소수 지분권자 갑이 전부 사용 수익하고 있는 경우 다른 공유자는 마찬가지 누구한테 갑에게 목적물 전부 반환할 수 있습니다. 목적물 전부 보존행위로서. 또 자기 지분만큼 뭘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소수 지분권자도 목적물 전부 반환 청구할 수 있고 자기 지분만큼보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자, 그 내용이 동그라미 3번 내용이고 동그라미 4번은 나중에 이제 심화학습할 때 하기로 합시다. 자, 273페이지. 자, 가로 3번. 자, 이렇게 해서 이 공유 지분과 그 다음에 공유물에 있어서 처분 변경, 관리행위에서 뭐다 이용행위, 개량행위, 그 다음에 보존행위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뭐 지금 뭐 여러분들 애울 필요가 없어요. 애운다 해도 그 다음날 내일 다 까먹어요. 지금 자꾸 반복적으로 합니다. 이해하고 또 잊어먹고 또 이해하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가서 이제 7, 8달 가서 이제 애우지 지금은 애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게 책으로 하지만은 책은 정말 한 10몇 년 동안에 축적된 노하우니까 이 책을 잘 여러분 보셔야 돼요. 물론 이제 5월달부터 이제 요약집이 나오면은 그림까지 다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지만은 그래도 항상 요약집은 간편하니까 나중에 이해 못한 거는 책으로서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책도 밑줄 잘 그거다 정리를 잘 해 두셔야 돼요. 책과 요약서를 같이 읽게 되면은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273페이지, 가로 3번, 공유물에 대한 부담입니다. 자, 266조 보면은, 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로, 그 지분 비율, 가로, 그 지분 비율, 그
그 지분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 비용을 부담합니다. 관리 비용을 어떻게 부담한다고요? 지분 비율대로 부담합니다. 지분 비율대로. 자, 2항 봅시다. 공유자가 1년 이상 의무이행을 지체한 때는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강의로 못할 수다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1년 동그라미 공유자가 1년 이상 재난의 의무이행을 지체한 때는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자, 네 번째 공유물 분할입니다. 공유물 분할도 문제 잘 나오죠? 독자적 문제 잘 나옵니다. 자, 분할 자유와 분할 금지 특약이 있습니다. 자, 268조 1항을 봅시다. 273페이지 하단에 자, 1항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러나 5년 내, 5년 동그라미, 5년 내에 자신의 분할하지, 기간, 5년 기간으로,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뭐 할 수 있다? 약정할 수 있습니다. 특약할 수 있다. 자, 2항 보면은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자, 3항은 자, 공유물이 적용되지 않는 그 밑에 한번 봅시다. 방가로 1번에 있습니다. 각 공유자는 언제든지 분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유스럽게 사실 공유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 다만 구분 소유 건물의 공용 부분, 우리 아파트 구분 소유된 거는 공용 부분은 계단 같은 데고 공용 부분이잖아요. 그는 공유물이기 때문에 분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또 대지 사용권도 공유지만은 분할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 경계선상의 경계표도 분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은 유언으로서 5년간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분할을 뭐 할 수 있다? 금지할 수 있다. 여기까지 밑줄 그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분할 방법입니다. 자유스럽게 이렇게 분할하자라고 서로 합의가 될 수 있고, 그렇죠? 합의로 분할할 수 있고, 아니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상 공유 분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합의. 자, 합의했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 이렇게 분할하자 했는데 아니다, 이렇게 분할하자라고 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재판상 공유물 분할 청구했습니다. 재판상 공유물 분할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 먼저 합의를 해야 됩니다. 바로 공유물 분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재판상 없습니다. 일단 합의를 해야 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재판상 분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2차적입니다. 자, 합의가 된다면은 자, 이렇게 현물 분할하자라고 합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합의가 된다면은 자, 여러 가지 분할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현물 분할. 현물 분할 물건 그대로 현상대로마다 분할한 걸 우리가 현물 분할. 두 번째 대금 분할. 자, 이 대금 분할은 이 목적물을 처분해서 금액 비율대로 지분 비율대로 나눠 갖는 거. 이걸 우리가 말한다 대금 분할. 세 번째 가격 배상입니다. 자, 가격 배상은 공유자 1인이 단독으로마다 소유하고 그 대금으로마다 다른 공유한테 지급하는 걸 우리가 말한다 가격 배상한다. 자, 합의는요, 이 세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공유물 합의가 된다면 현물 분할할 것인가, 대금 분할할 것인가, 가격 배상할 것인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다. 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2차적으로 재판상 공유물 분할 청구한다 했습니다. 재판상 공유물 분할 청구한다. 자, 이 재판상 공유물 분할 청구하게 되면은 다른 공유자 전원을 피고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필수적 또는 필요적 공동소송이 합니다. 공유자 전원을 뭐 해야 된다? 피고를 해야 된다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필수적 공동소송이 합니다. 자, 이 재판상 공유물 분할 청구 방법은 현물 분할의 원칙입니다, 이게. 원칙. 자, 현물 분할하고 현물 분할이 안 되면 그때 이상보다 대금 분할해야 됩니다.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선택이 안 됩니다.
재판상 분할 청구는 반드시 원칙이 뭐다? 현물 분할입니다. 현물 분할 안 되면 뭐다? 대금 분할할 수 있다. 물론 우리 판례는 이제 A적으로 말할 수 있다. 가격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원칙이고, 이건 A 기준입니다. 이게 1차적, 2차적입니다. 주의하시고. 자, 합의가 되면은 이 합의 효력입니다. 효력 발생, 효력. 효력은 분할 등기 시입니다. 분할 등기 시. 분할 등기 해야만이 효력이 발생한다. 이 공유물 분할. 합의가 이루어질 때는 그 효력은 분할 등기 시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 자, 재판상 공유물 분할 청구는 이 형성 판결입니다. 우리 형성 판결은 등기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 효력이 발생하느냐? 판결 확정 시입니다. 그래서 등기하지 않아도 판결 확정 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효력이 발생한다. 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한번 책을 한번 봅시다. 자, 274페이지 분할 방법 보면은 방가로 1번 분할 청구권의 성질입니다. 자, 동그라미 두 번째 줄부터 법률관계에서 각 공유자는 분할의 협의에 응하여 할 의무가 발생하고 또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분할 실언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마다 협의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때서마다 재판상 분할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자, 동그라미 2번 밑줄.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데 마찬가지로 공유물 분할 청구권도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두 번째 줄까지 밑줄. 자, 협의한 분할입니다. 먼저. 첫 번째 줄 하단부터. 분할 방법 중간부터 현실적으로 있는 그대로 분할하는 방법을 말한다. 현물 분할한다. 밑줄. 현실적으로 있는 그대로 분할하는 방법을 현물 분할이라고. 그 두 번째 줄 보면은 공유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분할하는 것을 대금 분할이란다. 자, 그 다음 밑줄 또 공유자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들의 지분을 양수하여 그 가격을 지급하고 단독 소유자 된 걸 말한다. 가격 배상이란다. 가격 배상. 자, 여기까지 밑줄 긋고 그 다음 중요합니다.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이든 임의로 뭐 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선택 동그라미 선택할 수 있다. 자, 밑에 분할 방법, 재판상 분할 한번 봅시다. 재판상은 269조 1항.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먼저 협의해보고 협의가 되지 않을 때 재판상 분할 청구를 해야 됩니다. 자, 이 항 보면은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이게 원칙적으로 현물 분할이죠. 현물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재의 그 가액이 감소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즉, 대금 분할이죠. 대금 분할. 그래서 현물 분할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보다 대금 분할이 가는 거, 좀 꼭 주의하시고. 그래서 합의에 관한 분할과 다릅니다. 자, 275페이지. 자, 동그라미 1번. 재판상 분할에서 분할소 성질과 분할 판결의 효력입니다. 자, 첫 번째 줄 밑줄. 공유 분할소는 다른 공유자 전원을 피고로 하여야 하는 필요적 공동소송이다. 필요적 공동소송이다. 자, 두 번째 줄 좀 밑줄. 분할 판결에 하여 분할 등기 없이 곧 분할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 마지막 줄,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부터 밑줄. 마지막 두 번째 줄부터 분할의 효력은 분할 등기 시가 아니고 분할 판결 확정 시에 발생한다는 거. 자, 분할 청구 소재기 요건입니다. 첫 번째 보면은 자,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일부 공유자가 분할에 따른 이전 등기에 협조하지 않거나 분할에 관하여 다툼이 있더라도 그 분할된 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한다든지 아니면 소유권 확인을 구할 수 있을 뿐이지 분할 청구소를 제기할 수 없다. 자, 이렇게 갑을병이 이렇게 합의하자라고 현물 분할을 했는데 우리 이행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든가. 자, 합의를 했는데 이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공유물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행하지 않는, 자, 합의가 됐는데 이행하지 않는다 해서 공유물 재판상 공유물 분할 청구
할 수 없습니다. 분할 청구할 수 없고, 자, 합의된 대로 이행하라 라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구하거나 아니면 소유권 이전 등기 확인의소를 구하는 거지, 이행이라든지 확인의소, 이행의소나 확인의소, 확인의소 청구한다. 이행의소라든지 확인의소를 청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행 판결 또는 확인 판결입니다. 자, 우리 재판상 공유물 분할 청구는 형성 판결했잖아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이 경우는 뭐다? 이행 판결과 확인 판결은 등기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등기를 요합니다. 등기를 요합니다. 언제 효력이 발생해요? 분할 등기 시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 그 얘기입니다, 지금. 자, 그래서 네 번째 줄까지 밑줄. 공유자들 사이에 일단 분할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 쭉 밑줄. 자, 동그라미 3번 봅시다. 재판상 분할 방법입니다. 자, 기억본 보면은 두 번째 줄 밑줄.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은 현재의 그 가액이 감설될 염려가 있을 때 하나여 예외적으로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 분할할 수 있다. 그래서 몇 가지 밑줄. 자, 그 다음 페이지 봅시다. 자, 276페이지 1번은 예외적인 가격배상, 밑줄만 그어두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하도록 하고, 가격배상, 예외적으로 가격배상할 수 있다는 게 팔레트입니다. 자, 분할의 효과입니다. 분할의 효력 발생 시기를 볼까요? 동그라미 1번 전부 밑줄. 분할의 효력이 발생한 시기는 협의상 분할, 가로, 협의상 분할, 가로 있어서는 분할 등기 시입니다. 분할 등기 시, 가로 하시고, 자, 재판상 분할, 가로 하시고, 재판상 분할은 판결 확정 시, 판결 확정 시, 가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동그라미 2번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조정에 의해서 성립한 때입니다. 공유물 분할 소송 절차에서 당사자 간의 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입니다. 자, 분할 청구 소를 제기했는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상 공유물 분할 청구했는데 재판 중에 이렇게 조정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예, 조정이 성립되면은 그 효력 발생은 조정이 성립된 때가 아니라 언제다 합의처럼, 합의가 이루어진 것처럼 분할된 게 시입니다. 분할된 게 시. 이거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분할된 게 시, 가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는 분할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조정이 성립한 때가 아니라 분할된 게 시다. 이 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277페이지 공유자 사이의 담보 책임입니다. 자, 270조 보면은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 비율입니다. 바로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 책임이 있다. 자, 이처럼 갑, 을, 병이 이렇게 분할하기로 합의를 한 겁니다. 합의를 한 건데 병 토지만 유독 기름이 유출돼서 쓸모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갑과 을은 담보 책임을 부담합니다. 매매처럼 담보 책임을 부담한다는 겁니다. 그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유 부분은 정리를 좀 잘 해주시고, 자, 합의를 봅시다. 합의. 278페이지. 합의. 자, 합의는 여러분들 이제 수인의 여러 사람의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를 우리가 뭐란다? 합의를 하는데, 합의는 항상 생각하면은 그냥 동업계약.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업계약. 자, 법조문 271조 법조문 봅시다. 1항.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 여기까지 밑줄.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 소유, 여기까지 밑줄. 그 다음, 그러면 합의 후 동그라미. 자,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합의랍니다. 여러 사람의 어떤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것을 뭐라 합의란다. 그래서 우리 동업계약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소유 있을 겁니다. 동업계약을 하면서. 그렇죠? 그러한 소유는 뭘로 본다? 합의로 본다는 겁니다. 합의 후. 자, 가로 1번 첫 번째 줄 밑줄. 계약에 의하여 조합체가 성립하는 전형적인 N은 동업계약입니다. 동업계약. 그래서 세 번째 줄 밑줄. 변호사들이 합동법률사무소를 설립하여 변호사의 직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여러 명의 의사가 병원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도 뭐다? 이때는 합의로 본다는 것.
자, 가로 2번도 밑줄 그어두시기 바랍니다. 등기법에 배우죠. 부동산을 합의하는 경우에는 합의자 전원의 명의로 등기하되 각자 지분과 합의자의 취지를 기록해야 된다. 그래서 합의자 이름으로 하게 되면은 합의자 전원으로 등기해야 됩니다. 그 밑에 판례가 합의자 1인으로 등기하게 되면은 그런 명의신탁과 마찬가지입니다. 명의신탁과. 그 점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합의관계 봅시다. 합의관계는 이제 공유와 이제 좀 이렇게 구별 좀 하셔야 됩니다. 합의문의 처분, 변경과 보전입니다. 자, 합의물 동그라미, 처분 동그라미, 변경 동그라미. 합의문을 처분 또는 변경하면은 합의자 전원보다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다. 이 점에 있어서는 공유물과 같죠. 공유물도 처분하거나 변경하면은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했잖아. 합의물도 처분하거나 변경하게 되면은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근데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다. 이것도 동일하죠. 자, 279페이지. 자, 보존행위 봅시다. 보존행위. 합의에 있어서 보존행위. 자, 동그라미 1번. 합의에 관하여 격려된 원인부여 소유권 이전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은 합의문에 관한 보존에 있어 합의자 각자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여기까지만 밑줄 그어두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건 나중에 하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 지분 처분의 제한과 분할 금지입니다. 273조 보면은 합의자 전원의 동의 없이 합의문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자, 합의도 지분이 있어요, 없어요? 지분이 있습니다. 공유도 지분이 있죠. 공유는 지분을 처분하려면 자유스럽잖아요.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얼마든지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담보도 정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잖아. 근데 합의물은 지분은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있는데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전원의 동의를 다른 합의자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전원의 동의 없으면은 합의문에 대한 지분은 처분하지 못합니다. 자, 합의자는 합의문을 분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우리 공유문은 분할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했잖아요. 근데 합의문은 분할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합의문 분할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다섯 번째 줄, 이러한 취지, 그 다음부터 밑줄. 합의 재산을 합의자 이름 명의로 소유권 보존짓게 한 것은 원인무효입니다. 명의신탁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분 범위 내에서보다 유효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유효하다고 할 수 없다. 자기 지분만큼 유효하냐? 아니다. 이런 거. 그렇죠? 자, 그 밑에 마찬가지부터 밑줄. 부동산 합의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의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의자의 상속에는 합의자로서 지위를 승계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이건 공의자가 다르죠. 공의자는요. 상속인이 있으면 상속인한테보다 기속되고 상속인이 없을 때 다른 공의자에게보다 지분 비율에서 기속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합의는 보다 상속인에게 기속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잔존 합의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잔존 합의자 합의로 기속되고, 자, 290페이지입니다. 상단. 잔존 합의자가 1인의 경우에는 잔존 합의자 단독 소유로 기속된다는 거. 여기까지 밑줄. 자, 방가로 2번. 위에 조합체가 존속하는 동안은 각 합의자는 합의문을 분할 청구하지 못한다 했죠? 분할 청구하지 못한다. 자, 합의 종료는 274조 1항을 볼까요? 합의는 조합체의 해산이라는 해산 동그라미, 또 합의문의 양도 동그라미, 양도인에서보다 종료한다는 거. 그래서 합의는 우리 공유와 비교된 거, 일치된 거 이렇게만 구별하시면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총유 봅시다. 총유. 자, 총유는 우리 종중재산, 교회재산을 생각하면 됩니다. 총유 생각할 때는 종중재산, 교회재산을 생각하면 됩니다. 자, 물건, 법인이 아닌, 자, 1항 봅시다. 275조 1항. 법인이 아닌 사단입니다. 법인이 아닌 사단 동그라미. 재단이 아닙니다. 법인이 아닌 사단. 법인이 아닌 사단과 법인이 아닌 재단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결합한 사람 집단은 사단법인, 재산의 집단은 재단법이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법인이 아닌 사단이라든지 법인이 아닌 재단은 등기가 없는 겁니다. 이러한 사단은 또는 재단은 실체를 가지고 있지만은 등기가 없는 것을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법인이 아닌 재단입니다. 그 중에 법인이 아닌 사단은 보다 총유로 본다는 것, 총유. 그래서 법인이 아닌 사원의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한 때보다 총유란다. 이게 종중재산,
총중재산 총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교인들의 재산, 교인들의 재산. 자, 이 양 보면은 총에 관하여 사단의 정관, 기타 규약에서 규정을 합니다. 자, 281페이지 한번 봅시다. 276조. 공유물의 관리 및 처분, 관리 동그라미, 처분 동그라미예요.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청의 결의 내용박스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총유물의 관리라든지 처분은 사원청의 결의로 합니다. 사원청의 결의로 합니다. 그래서 각 사원은 정관, 기타 규약에 쫓아서 총유물을 사용 수입할 수 있습니다. 자, 282페이지 한번 봅시다. 4번의 가로 1번. 교회 재산은 교인들의 총유인데 한 교인의 그 재산에 관한 권리 의무는 교회 교인으로서 지위를 취득 상실함과 동시에 취득 상실합니다. 상실함과 동시에 취득 상실된다. 자, 가로 2번 보면은 두 번째 줄, 밑줄 중간에 교회 재산은 잔존 교인들의 총유로 된다.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교회가 B라는 이렇게 A라는 교회가 B라는 교회가 이렇게 분리가 됐습니다. 분리가 되면은 이 A 재산은 잔존 교인들의 재산에 해당되는 거지, 새로 분리된 이러한 교인들의 재산이 아닙니다. 잔존 교인들의 재산입니다. 자, 근데 이 교회 재산도 3분의 2 결의가 있으면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즉, 비교인의 재산을 하자라고 이렇게 정할 수 있습니다. 3분의 2 결의가 있으면은. 그 점만 유의하시고, 자, 문제 한번 볼까요? 자, 288페이지 봅시다. 자, 9번 봅시다. 9번. 갑은 5분의 3, 을은 5분의 2 지분으로 엑스토지를 공유하였다. 이렇게 지분이 나오면은 먼저 가반수권자인지 가반수권자 아닌지 먼저 살펴야 됩니다. 자, 갑은 가반수권자다 아니다? 288페이지입니다. 가반수권자죠. 그쵸? 9번. 자, 그러면 갑은 가반수권자, 을은 소수지분권자죠.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나오겠습니다. 자, 1번. 갑이 을과 협의 없이 엑스토지를 병에게 임대한 경우, 지금 가반수권자가 동의 있다 없다? 임대는 관령이요 관리 아닙니까? 관령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오인자 동의 없이 얼마든지 임대 행위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을은 병에게 엑스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또 병에게 부당이반환도 청구할 수 없다 했잖아요. 그렇죠? 자기 지분만큼. 누구한테 부당이반환 청구할 수 있다? 갑에게 자기 지분만큼 부당이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갑이 을과 협의 없이, 자, 가반수권자는 협의 없이, 자, 관료행위인지 처분행위 봅시다. 엑스토지를 병에게 임대한 경우입니다. 임대한 경우는 관령이죠. 임대한 경우, 병은 을의 지분에 상하는 차임 상당의 을에게 부당이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을에게 부당이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환할 의무가 없다. 즉 병은, 그러니까 을은 병에게 부당이반환 청구할, 자기 지분 부당이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반대 사항은. 세 번째, 을이 갑과 협의 없이, 자, 을이면은 소수지분권자가 가반수권자, 소수지분권자. 자, 288페이지 9번 문제입니다. 3번. 을이 갑과 협의 없이 엑스토지를 병에게 임대한 경우, 자, 소수지분권자가 임대한 거예요. 그렇죠? 임대한 경우, 자, 갑은 병에게 엑스토지 인도를 전부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전부 청구할 수 있다. 또 자기 지분만큼 부당이반환도 청구할 수 있고. 자, 4번. 을은 갑과 협의 없이, 자, 을은 갑과 협의 없이, 자, 을은 소수지분권자잖아요. 협의 없이 엑스토지 면적의 5분의 2에 해당하는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특정 부분을, 자기 지분만큼 특정 부분을 배타 사용할, 전부, 목적물, 공유물 전부 사용하는 겁니다. 자기 지분만큼 특정적으로,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고, 공유물 전부 사용해야 된다. 이게 틀렸습니다. 자, 5번입니다. 갑이 엑스토지 전부를 을의 동의 없이 매도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갑의 지분 범위에서 등기는 유효하다. 원래 무효인데, 그렇죠? 갑의 지분만큼은 유효하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을은 갑에게, 자, 아니, 갑은 누구에게?
매수인에게 전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기 지분만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유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 이렇게 사례 문제가 나올 수 있고 또 지분은 사례 없이 지분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리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 합시다.